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 이후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택임대인의 특별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택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규정의 형식을 보면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분명해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 의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역시 하급심별로 각각 다른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심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없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적용은 없지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로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자, 그러면 환산 월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만약 보증금 없이 월차임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그 월차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차임 얼마, 이런 방식의 반전세이거나 아니면 보증금 약정만 있고 월차임은 없는 순수 보증금형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월차임과 합산한 금액이 환산 월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증금 1억에 월차임 1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을 월차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 환산의 기준이 되는 이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를 합산한 이율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9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2%를 합산한 5.5%가 10%보다 적으니까 5.5%를 기준으로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연 5.5%는 550만 원이고 이를 월차임으로 환산하면 45만 8,333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1억 원당 월 환산 월차임이 45만 8,333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45만 8,333원 곱하기 3을 한 137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된 손해액은 임대인이 기존에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 거절한 이후에 보증금 2억 원의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환산 월차임에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환산 월차임을 뺀 금액의 2년분이니까 1억 원에 대한 월 환산 차임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월 환산 차임 곱하기 45만 8,333원 곱하기 24가 돼서 약 1,100만 원의 손해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임대차 보증금을 100% 정도 증액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사를 갈 필요도 없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 상당액이 통상적인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대략 0.3, 0.4%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당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손해액보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손해액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액 규정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